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정의환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가장 큰 박수 소리가 나오는 시점은 딱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하고 저 나가 있듯 가장 큰 박수 소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요.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힐링에 대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힐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얼마만큼의 자신만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만의 관리를 좀 하고 있는가. 요즘은 자기 경영의 시대라고 해서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탐색해 나가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게 지나가는 분조어 사회 속에서요. 나를 잘 지키기 위한 나만의 힐링 인문학을 영화 한 편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의 이 컨디션이 너무나 궁금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지금 점심을 먹고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느꼈던 컨디션 점수인데요. 가장 높은 점수가 10점, 중간이 5점, 낮은 게 1점입니다. 과연 난 지금 몇 점인가 생각하는 시간 제가 딱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왜 이 점수를 가졌는지 한번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대부분 제가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가 다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7점 이상이다. 손 7점.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책임님 들어오셨고요. 책임님 오늘 몇 점이신가요? 9점. 혹시 9점보다 높으신 분 있을까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높으실 것 같기도 한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최고점 9점이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거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나는 5점 이하다. 손 5점 이하. 4점 이하. 3점 이하다. 꿋꿋하게 들고 계시네요. 혹시 선생님은 몇 점이실까요? 2점. 우리 디에리 선생님께서는 3점, 2점, 3점. 저 혹시 2점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망상 귀찮다. 표정만 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없고 평가도 있는데 지금 내려와서 강의는 들으라고 하고 바빠 죽겠는데 어떤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 점수는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질지는 다 측정이 가능하죠. 왜냐? 컨디션 점수는 바로 내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점수라는 것들은요. 주변의 어떤 타인의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잘 지내다 보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한 2점으로 시작했어 라고 한다면 저녁 끝날 때 내가 10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10점, 8점으로 높은 점수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끝났을 때도 적어도 5점 이상으로 끝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BC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가수 크러쉬가 음반 준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다라고 하면서 이 내가 힘든 걸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일 컨디션이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컨디션 기분 때문에 내 하루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행동을 선택하는 거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좋을 수 있는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오늘 하루가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속에는요. 다양한 감정의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들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감정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집니다. 자, 보이는 것과 같이 기쁨, 감사, 성취에 대한 좋은 것도 있지만요. 분노, 적개심, 냉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여기에 붙어있는 것들을 바로 DNA의 메틸하라고 해서 메틸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붙어있는 감정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의 스위치들을 작동해줍니다. 저는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시면 머릿속에서 감정들이 스위치를 누르면서 막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스위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스위치를 켜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좋을 수 있는 감정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를 오늘 좀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나한테 잘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루틴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의 목적지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이죠. 그럼 과연 나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행복의 정의를 영화 한 편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요. 나한테 집중하라입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두 글자고. 몽골 비슷한데 비읍으로 시작되는
부탄 맞습니다. 이 부탄이 예전에는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좀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 이 부탄을 여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낮아졌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네 맞아요. SNS입니다. SNS가 들어오면서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행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SNS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어떤 자랑적인 요소들, 나의 어떤 하이라이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다가 힘들 때 SNS에 들어가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지금 막 스페인에 놀러 가 있어. 뭐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막 보고 있어. 아니면 지금 맛있는 데 가서 힐링을 하고 있어. 라는 사진을 보면은 야, 나는 이렇게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하고 있네? 라고 하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SNS가 남들과 비교하는 매개체로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무엇이 사라졌느냐? 바로 내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데요. 나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해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너답지 못하게 왜 그래? 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바로 나다운 게 뭔데? 나를 잃어버린 시대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요. 도서 19호실로 가다 해서 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현 시대에서 왜 내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제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사는 게 행복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에 가라. 빨리 결혼해라. 라는 것들이 행복의 척도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요. 라이크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찐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책에서 나왔던 한 가지 사례로 이런 게 있었어요. 놀이공원에 가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요. 그럼 자녀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막 주변에 돌아다니는 풍선들을 막 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나 풍선 하나만 사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풍선 하나 사줘요. 그럼 5분 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팔 아파, 들어줘. 준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이걸 심리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풍선을 들고 있는데 나는 풍선을 들고 있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풍선을 가졌어도 행복감을 가졌나요?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들은요. 내가 진짜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아름답다의 옛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석보상절이라는 곳에 아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답다는 나를 뜻한다라고 해요. 나답다. 결국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들은 결국 나답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나다움의 아름다움들을 계속 찾아가셔서 나를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라고 했다면 나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저는 바로 습관, 루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집중하기 위한 루틴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요. 이 세폴스키 박사가 이 논문 자료를 하나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논문을 쓴 거야. 왜 안 걸릴까? 자, 그럼 얼룩말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얼룩말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평상시에 뭐 하고 있죠? 풀 뜯어먹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육식동물한테 쫓기고 있어요. 거의 이 두 개의 장면이 많이 보일 텐데, 이 위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자신의 힘을 한껏 다 끌어올려서 육식동물로부터 도망가죠. 그리고 위기 상황이 끝나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위기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바로 위기 모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위기 모드가 생각보다 오래가시지 않나요? 모든 문제가 1, 2분 안에 끝나잖아요. 여기 있는 사냥놀이는요, 보통 5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문제들은 5분 이내로 끝내는 문제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 모드가 발생 중이고 내 에너지를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자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된다? 짜증 모드가 발생된다. 무언가 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이 그림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는 각자 개인의 장작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대리는 10개, 이대리는 20개, 정인턴은 10개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자, 하루 일과를 들어가면요. 대리들은 장작을 5개를 일을 시작하자마자 소진하고요. 그리고 인턴은 시작하면 1개를 소진하고 세 번째, 예정에 없던 시급한 업무를 하나 받을 때마다 장작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험 행동을 한 번 할 때마다 장작이 한 번씩 사라져요. 자, 그럼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리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5개가 남았죠. 그리고 이대리는 15개, 인턴은 9개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급한 업무가 갑자기 왔어요. 대리님, 팀장님, 과장님, 이 업무부터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5건의 급박한 업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김대리는 몇 개 남았을까요? 없죠. 1개. 그리고 이대리 10개, 인턴은 9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또 도움 요청이 들어와요. 도와주세요. 뭐 주임, 김 대리님, 뭐 하면서 도움 요청이 3번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자, 그럼 김 대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짜증 모드가 발생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거의 장작들을 많이 소진하고 가시죠. 그리고 집에 가서 육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와 짜증들이 몰려오는 이유들은 내가 회사 생활에서 장작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작이 소진되면은 난 계속해서 짜증만 부리고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심리학의 대가인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개인 장작들은 휴식을 취하면 다시 충전이 된다 라고 해요. 근데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서 누구는 8시간에 충전될 수도 있고 누구는 1시간에 충전될 수도 있고 누구는 24시간, 일주일이 지나야지만 충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썼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좀 충전을 했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풀 충전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충전 시간이 너무 느려. 나는 충전이 7일 정도는 걸리는데 가지고 있는 장작이 20개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이걸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습관을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든 무언가 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드시면요. 내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장작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가면은 업무에 아침에 출근해서 루틴적으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시고 할 일 목록을 만드신 다음에 체크해서 풀어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루틴화가 잘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처럼요. 이런 습관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틴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도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을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거인들은 아침을 지배해야지만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5가지 루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자리 정리. 두 번째, 명상하기. 세 번째, 한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기. 네 번째, 차 마시기.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입니다. 혹시 이 5개 중에서 시행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 오늘 나는 잠자리 정리를 하고 나왔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감사드리고요. 다들 거의 뱀 허물처럼 벗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이 모든 걸 다 행하는데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2번과 5번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명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불안적인 감정 요소들을 내려주는 역할들이 명상이에요. 자, 우리 뇌는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 앞쪽에 있는 걸 전두엽이라고 하면 전두엽 이성을 담당하고요, 측면에 있는 편도체에서는 감정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이 편도체가 아까 얘기했던 위기 모드 때 많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이 오래돼 있다는 뜻은요,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는요, 이 측면에 있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억제시켜주는 노력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뇌신경계를 잘 이완시키기 위해서 명상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올바른 자세. 첫 번째, 앉아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고개를요, 앞뒤로 그냥 살짝 움직여 보시겠어요? 고개를 앞뒤로. 처음에 크게 움직였다가 점점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 경추뼈 있죠, 목뼈에 이 두개골이 얹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움직이다 보면,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딱 얹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고개를 힘을 빼도 목에 잘 고정되어 있어서 서 있구나 라는 위치인데요. 그 위치가 되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머리보다 경추뼈가 작죠. 그래서 그 안에 올려놓는 것들은 잘 조정하셔서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고요. 자, 두 번째, 의자에 바로 앉으실 때 바른 자세가 있는데요. 바른 자세는 화면과 같이 등을 붙여서 앉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1cm에서 한 3cm 정도 띄어진 자세고요. 무릎이 자신의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놓는 자세가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실 때요, 아까 첫 번째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셔서 머리의 위치를 맞추시고요. 두 번째, 올바른 자세로 앉아주시면요, 내가 명상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명상을 설명드릴 거냐, 뇌신경계 위안 훈련 중에 하나 교근 훈련이라고 있어요. 교근은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가 이를 한번 꽉 깨물어 볼까요? 꽉 깨물면은 턱 옆쪽에 근육이 하나 생길 거예요. 생기시나요? 꽉 깨물면은 무슨 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교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이를 꽉 많이 깨물죠. 그러면서 이 교근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교근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죠? 사각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이쁜 얼굴 만들려는 동영상을 검색하시면은 다 교근을 풀어주는 운동들을 많이 시켜요.